2015년 당시 이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남궁곤 입학처장인가요? 당시에 정유라를 입학시켜주라고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예,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대신 최경희 총장 자신은 모르는 일로 하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그리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백모 전 이화여대 입학처 부처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2015학년도 수시 체육 특기자 전형 선발 당시 남궁 처장이 본인에게 한 말이란 것입니다. 이야, 이대에서는 좀 난리가 났어요. 이대 출신 홍진미님 어떠세요? 거의 이제 학생들은 워낙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 총장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도, 여기, 저번에 미래 단과대 설립하고 어쩌고 하는 거에서 뭔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가 있다. 이 총장하고 이 안에 어떤 짬짬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계속 싸움을 해나가다가 이런 정도의 대박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알고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시화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정말 고구마 캐다가 문영왕릉을 발견하게 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순전히 정유라 관련해서도 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그걸 누가 세보니까 2,000가지의 의혹이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한 사람과 관련된 의혹이 2,000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거의 다니지도 않는 사람에게. 근데 하여튼 놀랍게도 일단은 입학 당시에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기간을 정해놓고 최근 입학 서류 마감 전날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내와 그게 해외 경기에서 개인전 3위 이상 안짝에 드는 입상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원서를 내고 나서 5일 뒤에 열린 대회에서 단체전 입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서를 내는 순간에는 입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5일 후에 그것도 개인전도 아니라 단체전 입상자였고 그리고 면접 때 그랬다는 거야.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람을 뽑아라 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로 기수 복을 입고 그리고 금메달을 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다 부정이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후 학점 관리의 모든 것들이 다 촘촘히 다 조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학과를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려다 보니 모든 것이 조작인 거야. 심지어 채플 이대에서는요 매 학기 4년제면 그러니까 8학기에 체표를 완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건 순전히 출석이고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좌석이 딱 정해져 있어. 미션 스쿨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2학점을 이수해야죠. 근데 연대나 이런 데보다 더 빡세. 예, 이 출석 일수하고 하여튼 그 대체가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대 그 대강당 앞에 그 계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거기를 딱 8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걸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는 것을 이대 오르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대 오르기를 헥헥거리면서 목에서 그냥 쇠냄새가 날 때까지 뛰어가지고 가서 바로 딱 문을 닫기 직전에 그 슬라이딩에서 들어가는 쾌감. 가방 먼저 던지고. 그렇지. 이제 이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화인들이라면 다 아는 어떤 그런 것인데 한 번도 그러니까 다 외국에 있었고 여기에는 출석 수업을 전혀 받은 바가 없는데도 다 채플까지 모조리 다 학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웃겨. 나 진짜 쪽팔려 죽겠어. 교수가 에게 리포트를 제출을 했는데요. 리포트 제출이 날짜도 지났거니와 날짜도 한참 지났거니와 거기에 첨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하지도 않고요. 보냈는데 교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첨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상당히 예의 바르신 분이시네. 그리고 그 리포트의 내용이 보면 뭐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뭐 말놈의 새끼래나 뭔 놈의 새끼는 뭐 어쩐다 비추함 이런 거를 내용으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마장 마술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 그거 자기만 하는 거지 누가 알아? 아, 근데 그렇게 안 들었는데? 뭐냐면은, 학생이 교수한테 리포트를 보냈는데 첨부가 안 됐어. 근데 그걸 모르고 교수가 잘 받았다고 쓰고, 아, 제가 첨부 파일 까먹었네라고 정유라가 답장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걸? 첨부 파일이 안 되었어요. 그런가? 다시 보내주시면 뭐냐면, 교수 입장에서는 그 정유라의 보내기만 해 그냥 메일만 와도 된 거야? 메일만 보고도 그냥 잘했어요. 잘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다시 자기가 발견해서 첨부 파일이 안 되었네요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요. 일단 입학하는 것부터 특별히 뭐 과목을 만든다든지 온갖 특혜를 주면서 그렇죠. 승마 특기생을 그 해 처음 뽑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학점도 학교 안 나오다 그냥 마구 쏟아내고 왜 그 얘기 나왔었잖아. 금메달을 갖고 온 학생을 뽑을 것이란 말이 거기 서로간에 주고받는 신호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정유라와 관련한 것이 이제 맞춤형 입학이라는 거잖아요. 입학 자리를 만든 거예요. 입학 자리를 만들어서 낸 게 지금 첫 번째인데 여기에 범죄에 누가 관여했느냐라는 게 지금 세간의 관심입니다. 누가 컨트롤했고 누가 마담 역할을 했느냐.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엄청난 압력과 그에 상응한 이대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을 교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일파만파 여기에 게이트가 하나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입학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논문 얘기가 나왔는데.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리포트. 숙제. 리포트 숙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리포트를 첨부 파일에 했니 안 했니의 논쟁도 하나 있지만 그 내용을 봤더니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질문이에요. 코피에 자꾸 기대는 말을 쉽게 풀어내는 방법에서 답을 이렇게 썼어요. 강하게 세우기, 점 찍고 해도 안 되는 안자도 틀렸네요.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그게 리포트 내용이야. 네, 이게 리포트 내용입니다. 얘가 말만 탔구나. 근데 여기서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어법이 비문이잖아요. 누구하고 닮았죠? 박근혜 닮았죠. 또 누구하고 최순실하고 닮았잖아요. 몰라, 나 최순실은 어떻게 말하지? 아니, 최순실이가 교수님하고 그 면담을 했잖아요. 이 학점 때문에.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을 했던 교수가 모 일간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인터뷰를 낼 때 어법이 박근혜와 똑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비문투성이고 이 단어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불쑥불쑥 나오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옴니버스식으로 쉽게 말하면 대화가 완전히 3차원적으로 되더라.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같을까요? 여기에 중심을. 아니, 정신과에서 이제 그런 거를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고 해요. 얘기가 이 얘기하다 저 얘기로 뛰고 또 저 얘기로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다 서로 알아들어. 겹쳐져서. 이게 세 명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집안 내력이네.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권력 이승이잖아.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자, 다시 이야기대로 갑니다. 정유라와 함께 컬러 플레이닝과 디자인 분반에 있던 학생의 대자보가 화제가 됐는데. 예, 지금 하죠. 거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수님은 정유라 씨의 출석을 초기에는 계속 불렀답니다. 체육과학부 정유라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오니까. 컬러 플래닝과 수강하고 싶은 애들도 많았는데 왜 이 학생은 수강 신청을 해놓고도 안 오는지 모르겠다. 얘는 무조건 F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안 오면 그렇게 되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출석 부르다가 뭐야 얘는 왜 자꾸 안 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실기가 많은 과잖아요. 의상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밤 새워가지고 리포트가 실기 작품이니까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노력 상관없이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그냥 딱딱딱 줘버리는 거에 대한 이대생들의 어떤 아픔이랄까요? 사실 우리가 왜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박지만이 공부를 못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평준화 시켜버리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처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화여대 같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도 그냥
편법으로 그냥 컨트롤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 네. 학점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왜곡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거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이 잘못했네. 그냥 처음부터 졸업장을 내놓아라. 라고 했으면 될 것을 왜 말을 분명하게 하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애가 학교를 뭐 다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출석을 부르니 리포트를 내느니 이런 잡스러운 얘기가 나오게끔 하느냐. 최순실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졸업 한 달 전에만 얘기해도 졸업장 줄 것 같은데 여기서. 어차피 친구들을 사귀지 않을 거잖아. 진짜 그 말이 맞잖아요. 졸업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필요 보통 없잖아. 대학을 가면 친구도 사귀고 유명한 교수님들 또 라인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뭐 라인보다 하여튼 뭐 어쨌든 존경하는 들으러 가는 교수님들 거잖아. 들으러 가는 건데 그리고 더더욱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그 알짜배기 논문들을 들으러 가는 거야 사실은 교수를. 그래서 유명한 교수 찾아다니고 도강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친구도 안 사귈 거지. 그다음에 교수도 안 사귈 거지. 그러면 뭐하러 가냐고. 졸업증 그냥 받아버리면 되지. 그럼 그냥 자기 뭐죠 그거 경력날에 이화여대 졸업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서울대나 연고대도 아니고 이화여대를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아, 그게 지금 되게 말이 좋아하는- 나오는데요. 적시에 꺼냈는데 실제 박정희도요. 지금 소문이 나온 게 원래 박근혜를 서울대를 넣으려고 했대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아, 네, 수준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내렸다 이런 서강대를 얘기. 보내서 예, 그래서. 내렸다는 거고. 그러면 서울대 교수가 뭐 죽기 살기로 반대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아. 그게 그 죽기로 살기로 반대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차라리 조금 낮은 데로 가서 해라 이렇게 지금 공고했다는 말도 무슨 있어요. 소강대생 다 욕먹이는 아니, 소리야. 아니, 예를 그래도 들면. 그렇게 저기 뭐야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정유라도 사실은 서울대 안 넣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별로 답답할 게 없잖아. 이를테면 주고받을 게 없잖아.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뭔가 이 총장이 받을 게 있다라는 뭐가 있었나 봐. 그때에. 뭘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받을 게 있어서 정유라 받고 자, 콜 뭐가 이렇게 들어간 모양인데. 되게 많았다니까. 저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식 세계와 관련한 연구 그것도 좋고요. 아, 그러니까 국가 영역 4건을 다 통과가 아니, 된 저는 거라고 그런 하죠. 공개적인 거는 이화여대가 갖고 있는 원래 브랜드 가지고도 브랜드 가치고도 충분해요. 근데 그거는 사적인 이익을 전 취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총장이나 이사장들의 사적인 이익에 부합된 거지. 그런 건 이화여대 출신들이 얼마나 그거 하나 못 되냅니까? 오늘 최경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윤화에 대한 특혜는 확실히 없었다. 그렇지. 앞에 왜 어떻게 그런 말을 붙이니? 확실히 없었다가 그 자체가 특혜인데? 그러면 확실히를 넣었다는 건 확실히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강한 그렇지. 부정 긍정이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해가 가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전혀 몰랐다 치더라도 미래 라이프 대학으로 촉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어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경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총장을 인정 안 하는 정도의 비리 인사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교수들이 일단 기자회견을 해서 이 문제의 사건을 해결을 촉구하는 지금 교수들도 들고 일어나고요. 저는 우리 팟캐스트계에만 이런 웹자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화여대 내부에서도 지금 학내에서 엄청난 쪽지들이 도는데 정유연 학생의 뒤를 봐준 최 총장, 최 총장의 뒤를 봐주고 있는 정유연의 모친 최순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팟캐스트계에서만 이렇게 뭐 음모론이니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 학내에서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는요. 그 과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으면 그 과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여론이랄까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요. 금방 알죠. 금방 알죠. 그리고 왜 과거에 가령 무슨 체육특기생,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체육특기생이지만 꽤나 유명한 체육특기생들 있잖아요. 워낙에. 그렇죠. 그러면 과 안에서 걔도 뭐 경영대 다닌다며 뭐 이러면서 걔에 대해서 다들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괜찮게 자랑스럽게 걔랑 나랑 같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나랑 걔랑 동문일세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그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일 때도 많이 있고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는 뭐야 얘는 벌써 F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나중에 성적을 보니 나보다 좋네요, 교수님 성적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학교 안에서의 그 여론이랄까,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런 거는 상당한 거죠. 지금 솔직히 저도 뭐 어디 가서 이화여대 나왔다라는 말이 학생들이 몇 달 전에 막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자랑스럽고 그랬지만은, 지금 이 재단과 그 총장이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제대로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화여대가 아니라 뭐 백몇 년 역사의 이화여대가 아니라 순실 여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실대로 바꾸. 순실 여전이지, 최순실 여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작년에 그 박근혜가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이화여대를 한번 방문해 준 것도 사실상 최신실의 어떤 그 뒤에서의 뒷거래 내지는 얼굴 도장 찍으러 갔던 류의 어떤 방문이 유력하다고 지금 봐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봐야죠. 그런 경우는 그 자체 행사가 다른 행사였잖아요. 2대 행사가 아니라 다른 외부 단체 행사를 참여했던 거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행사하는 그 주체, 그 단체가 최순실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2대의 그런 행사를 한번 유치해준다거나 뭐 그런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만나려고 하면 2대 가서 만나겠습니까? 대승 동선이 있는데 차라리 은밀한 곳으로 부르지, 원한다면. 근데 내가 보기엔 최경희는 박근혜 만나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최순실이 나름 순실을 만났겠지. 최순실이 나름 상황이 돼서 이렇게 컨트롤했던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갑자기 문득 좀 생각나는 게요. 왜 정유라는 말을 탔을까요? 아, 그거는 저는 그래요. 저희 이제 사촌 중에서 한 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서양에서 유행되는 스포츠 종목이 국내에 없을 때 이걸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를 하면 대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뭐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사회체육학과나 이런 게 처음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회의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특혜 입학이 가능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새로 만드는 과나 또는 새로 만들어서 기준안을 학교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과, 이런 과들의 이런 특기 승마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말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예, 아무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악기가 그랬거든요. 악기. 예, 비싼 악기 이런 거. 저 언니 친구 중에 하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프는 그 학생이 그 하프를 지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는 자기 그때 르망 승용차를 타고 학교를 가고 뒤에 용달차에다가 하프를 싣고 그리고 학교를 그렇죠. 갔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예체능 게 통틀어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승마처럼 보이거든. 저도 말 그렇게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 예. 말은 억대죠, 억대. 예. 그러니까 뭐 예체능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일을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단순하게 애 대학 보내려고 승마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뭔가 사주팔자나 점괘에 앞으로 잘 풀리려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네가 말을 타야 된다라는 류의 어떤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쪽에다 더 높은 비중을 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추가를 하자 그러면, 요즘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머리 나쁘다는 얘기 옛말이에요. 아,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머리가 있어서 스포츠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공부 쪽에는 굉장히 그 소질이 없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아니 그거야 뭐 리포트에서. 지금 리포트를 쓴 거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이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맞춤법이라는 게 좀 틀려요. 고학력이 있어도.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이 언어 쪽이 발달이 돼 있어서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여성들은. 근데 여성이 이 정도로 맞춤법이 틀린다고 한다면요,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제대로 안 다녔다고 보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자들한테 맞춤법 배우고 그렇잖아요. 같은 학년인데도. 근데 어쨌든 요게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하긴. 예, 저는 역으로 다시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그러네, 정치인이나 진짜 그러네. 탐사보도 기자들이 있으면 과연 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정유라 고등학교 친구 나온 지금 붉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고. 근데 그 말이 말이에요. 저도 한 7년 전인가? 이게 말을 한번 타러 누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에 뭐 3만 원인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으면 과정이 있대요. 스포츠의 그 고급 스포츠나 이 과정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당구 치고 그다음에 보링 치고 그다음에 골프 치고 그다음에 승마라는 겁니다. 이게 고급 스포츠인 거죠. 부자들을 향후. 근데 지금 강남의 부자들이 이미 10에서 5년 전부터 지방 근교 이런데 승마 훈련시키는데 그것도 관리해주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돈을. 그만큼 지금 부자들 세계에서는 승마가 고급 스포츠로서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학교나 이런 선수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그 학교장 재량으로 학칙을 바꾸거나 입학 규정을 바꾸어서 채용해도 저는 이게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승마와 관련 특기생들과 관련해서 승마 종목과 관련해서 전국 대학에 한번 전수조사도 교육부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자녀들이나 왜 이재용이 아들 영훈중학교 국제영역 잘못 보내고 쫓겨났잖아요. 중국으로.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부자들의 3세대, 4세대들의 진학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이건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우병우 장모죠? 삼남그룹 회장, 돌아가신 장인 대신에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우병우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이 작년 12월에 2대 발전기금으로 1억을 내놨다고 그러네요. 우연의 일치겠죠? 네. 아니 그리고요 승마를 하다 보니 일단 삼성에서 말을 사줬네 어쨌네 또는 말 뛰는 장소 그거를 훈련장을 또 사실은 모나미에서 이렇게 샀다가 그 모나미로 또 삼성은 일감을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어쨌다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또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현병관 그 사람이 가 있는 한국 마사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용산 지금도 싸우고 화상 막건 발매소 가지고 화상 도박장 가지고도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마장을 또 그렇게 내놨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그냥 언제든 와서 사용하세요 하게. 말의 나라야? 그렇지, 말.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한국 마사회 이런 데에서 상을 또 제대로 안 주면 또 예전부터 이렇게 조져놨잖아요. 가서 막 붙들려 갔잖아, 정말. 붙들려 가서, 벌벌 떨게 한번, 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산업, 을 앞으로 꽤 괜찮은 레저 산업이자, 뭐랄까, 일종의 관광?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산업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마사회에서 친화적인 어쩌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을 시키려는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마도 뭔가 도박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온 가족과 연인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말산업 육성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대뿐만이 아니라요. 예전에도 고대 승마 특기생 맞아요. 얘기가 됐었어요. 그때 전경환 아들 또는 탤런트 한성주 씨 이런 등등 승마 특기생의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남이 안 하는 스포츠, 고급 스포츠고 돈이 많은 스포츠이고 외국에서는 또 귀족 스포츠로서 꽤나 오랫동안 명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국제대회 같은 것도 있고 뽐나고 돈 들여서 뽐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서 최고 아닙니까? 2015년 당시 이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난공고 입학처장인가요? 당시에 정유라를 입학시켜주라고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예,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대신 최경희 총장 자신은 모르는 일로 하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그리고 남공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백모 전 이화여대 입학처 부처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2015학년도 수시 체육 특기자 전형 선발 당시 남궁처장이 본인에게 한 말이란 것입니다. 이대에서는 좀 난리가 났어요. 이대 출신 홍진미님 어떠세요? 거의 뭐 이제 뭐 학생들은 워낙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 총장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도 여기 저번에 뭐 미래 단과대 설립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후 학점 관리의 모든 것들이 다 촘촘히 다 조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학교를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려다 보니 모든 것이 조작인 거야. 심지어 채플 이대에서는요 매 학기 4년제면 그러니까 8학기에 체표를 완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건 순전히 출석이고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좌석이 딱 정해져 있어. 미션 스쿨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2학점을 이수해야죠. 근데 연대나 이런 데보다 더 빡세. 예, 이 출석 일수하고 뭐 하여튼 그 대체가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대 그 대강당 앞에 그 계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거기를 그 딱 8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걸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는 것을 이대 오르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대 오르기를 헥헥거리면서 막, 목에서 그냥, 쇠 냄새가 날 때까지 뛰어가지고 가서 바로, 딱 문을 닫기 직전에 그 슬라이딩에서 들어가는 쾌감. 가방 먼저 던지고. 그렇지. 이제 이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화인들이라면 다 아는 어떤 그런 것인데, 한 번도 그러니까 다 외국에 있었고 여기에는 출석 수업을 전혀 받은 바가 없는데도 다 채플까지 모조리 다 학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웃겨. 나 진짜 쪽팔려 죽겠어. 교수가 에게 리포트를 제출을 했는데요. 리포트 제출이 날짜도 지났거니와, 날짜도 한참 지났거니와, 거기에 첨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하지도 않고요. 보냈는데, 교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하고 어쩌고 하는 거에서 뭔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가 있다. 이 총장하고 이 안에 어떤 짬짬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계속 싸움을 해나가다가 이런 정도의 대박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알고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시화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정말 뭐 고구마 캐다가 문영왕릉을 발견하게 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순전히 정유라 관련해서도 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그걸 누가 세보니까 2,000가지의 의혹이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한 사람과 관련된 의혹이 2,000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거의 다니지도 않는 사람에게. 근데 하여튼 놀랍게도 일단은 입학 당시에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기간을 정해놓고 최근 입학 서류 마감 전날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내와 뭐 그게 해외 경기에서 개인전 3위 이상 안짝에 드는 입상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원서를 내고 나서 5일 뒤에 열린 대회에서 단체전 입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서를 내는 순간에는 입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5일 후에 그것도 개인전도 아니라 단체전 입상자였고 그리고 면접 때 그랬다는 거야.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람을 뽑아라 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로 기수 복을 입고 그리고 금메달을 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다 부정이